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반도체 안에 삼양 NC캠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재 한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양 NC캠 일단 수익 중에 있거든요. 보유할까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또 보유해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횡보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양 HKM은 큰 조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저께 화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또 이겨내는 모습이고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충분히 올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수익이 났고 현재 한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전장에 강했던 조선과 방산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방산주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방산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에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방산주로 장 초반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도 방산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칫하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악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듭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 시세가 반도체를 좀 대신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고점에 좀 왔을까요? 사실은 좀 단기 고점이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0조 방산 국방비를 2,000조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덴마크라든지 이란까지 계속 뭔가 확산되면서 방산주들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공습을 한다 그러면 또 주말이 되지 않을까 혹은 뭐 금요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금요일 새벽 혹은 뭐 주말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발생하고 나면은 좀 이벤트가 소멸될 가능성도 좀 대비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시되 좀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띈다 그럴 때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음에 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산 기업 안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는 조정 마감됐지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미증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지었는데요. 덕분에 우리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강했지만 현재는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뭐 하락 전환한 그런 우주항공 관련 종목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우주항공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대형주 중심에서 뭐 특히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한국항공주가 좀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방산에 관련된 개별 이슈보다도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성 기대 요인들이 재차 유효한 부분들이 순환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가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들이 좀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쉬어가는 구간에는 재차 좀 무관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들 현재 뭐 주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스페이스X의 뭐 벤더사들이 주가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뭐 선별적으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일단 1월 말에서 2월 달로 좀 이어지는 과정 스페이스X 12차 발사에 관련된 일정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겠고요. 2월 달에는 일단 이 아르메티스 2호 유인 달궤도 우주선이죠. 이 부분이 2월 달에 이제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뭐 누리호 5차라든가 스페이스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성 수급을 좀 가져갔던 종목들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수급 변동이 크다는 점들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사업구조의 어떤 재편 기대감들이 높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에 대한 연속성들이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항공우주가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재차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보면 세 개 종목,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의 포트 편입은 유효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수급 변동성에는 유의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은 코멘트를 또 주셨습니다. 또 특징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조선 섹터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올해 LNG선 수주 호황이 기대된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에 3만 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도 한 29,950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거의 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 확정지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뭐 가스관이나 강광 같은 LNG 알래스카 관련 종목들도 또 움직였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조선 섹터는 이 LNG뿐만 아니라 MRO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조선업 협력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붙어 있는 쪽이잖아요. 네. 올해도 상승 사이클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고점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이게 뭐 계속 올라온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조선주들이 그렇게 주가가 강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기간 조정을 꾸준히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초 들어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또 MRO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슈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점은 작년은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올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MR라든지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의 첫 번째 투자처가 원전하고 조선 이쪽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수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주 모멘텀도 작년에 점유율이 늘어났거든요. 25%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런 신규 수주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분들 또 연초부터 계속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뭐 조선주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섹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도 바닥을 다지고 전고점 탈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LS 일렉트릭이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주인공인데요. 또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2027년에 무려 영업이익을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다시금 200만 원 선을 탈환했고 지금 한 22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도 전고점 탈환할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올해 리포트 내용의 핵심을 좀 보면 증설 투자 효과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것이고 미국의 멤피스 공장에 대한 이 증설 투자가 좀 확대됐던 부분들. 현재 매출 포션에 대한 수주 점유율 한 29% 정도에서 올해 한 30% 그리고 2027년도까지 뭐 35% 이상 정도를 타겟을 좀 잡았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의 연동성과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과 이 주가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4분기 컨센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사실상 뭐 컨센서스에 대한 하회 부분 일회성 비용에 관련된 영향들이 실적의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4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기죠.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과 우세하게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보수적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던 HD 현대 일렉트릭에 좀 대비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의 증설 투자 효과가 이번 3분기에 가동률을 한 45%에서 한 50% 이상 좀 올리게 되면 실적 추정치 관점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에 대한 기여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멤피스 공장에 대한 가동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일부 실적 반영 좀 이끌어갈 수 있다면 미국향 점유율 비중이 좀 상향된다는 거죠. 특히나 초고가 변압기 수주 성과가 앞으로에 대한 주가를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여력이다라는 관점을 해석해 보면 저는 현재 주가 부분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그리고 외형 성장에 관련된 관점은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인프라 쪽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탈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IT 섹터 반도체와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는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현재 강보합,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되면서 약간의 수급이 조금 붙는 것 같은 게 잠시 후 오후 3시에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오후장에 반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실적의 예상치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뭐 로이터 통신에 대한 어떤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 보도 일단 실적 EPS 부분은 뭐 실적 컨센서스 또는 가이던스도 좀 크게 웃돌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EPS가 한 20% 정도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던 것처럼 뭐 3분기에 우리가 제시됐던 TSMC 가이던스에 대한 추정치 내용을 보면 3나노 공정에 관련된 이 가동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 이 부분에 AI 수요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번 4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입증된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의 어떤 실적 추정치 기대감들도 많이 좀 반영된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이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다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상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 추정치를 과연 이제 얼마만큼 상향해서 좀 제시해 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HBM4 루빈의 출시 일정을 한 3분기 정도 좀 예상을 해봤을 때 뭐 TSMC의 요건들은 뭐 보수적보다는 좀 확장 기조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가이던스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저는 뭐 재차 실적의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뭐 큰 폭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 반도체주의 어떤 수급 조정은 저는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 TSMC의 발언 하나하나가 또 앞으로의 또 영향을 미칠 또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잠시 후 오후 3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로봇주들이 또 연일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우로보틱스가 여전히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뭐 한국 PIM, 효림 로봇, 시피스 시스템, 엔젤 로보틱스 등 다양한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난해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가 텐베거 종목에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에만 몇 종목들은 50에서 한 7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1월이 이제 막 딱 반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들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10배 종목이 나오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배가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라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 현대, 뭐 LG 등이 이쪽에 대해서 SK까지 포함해서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동안 말만 있었다라면 이제는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로봇 하면 현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로봇을 보면은 상당히 진일보된 제품이었고 LG전자도 로봇 관련해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LG전자가 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실체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뭐 제가 작년 말에 보면 레인보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들 기업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일반 서비스 시장에 이제 도입이 된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접근한 게 맞는 거고, 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 쪽은 당연히 필수 부품, 동력 부품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뉴로메카 등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투자해놓을 시간에서 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봇주들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배가 올라도 그 10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의 추가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최근의 흐름이 지주사들이 정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상정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만약에 증권과 지수사까지 오른다면 코스피 지수가 5,000피까지 정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지주사와 금융주 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뭐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있는데 보니까 요즘 현대 잘 가고 뭐 포스코 잘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일단 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본격적으로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수급을 좀 감안할 때 뭐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수급은 그동안 일단 뭐 주도주의 수급보다는 좀 다소 약화됐던 뭐 지주사, 뭐 금융주, 증권주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다만 지금 가장 큰 관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분들에 대한 기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강제성을 과연 이제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회사의 뭐 자산이죠. 사실상 뭐 자산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자사주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좀 소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장점도 사실 우려 요인도 좀 되는데, 다만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자사주가 소각되면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오히려 또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 이에 따른 어떤 주가의 어떤 재평가 부분들이 일단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뭐 주주환원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저는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기존 안에서에 대한 내용들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한 18개월 안에 소각하는 거, 신규 취득 부분은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으로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일단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향후에 3차 일단 안건으로 좀 상정되고 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통과 여부까지에 대한 기대감들은 심어줄 수 있겠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화 그룹주들이 어제장부터 정말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단행하면서 이제 주주환원 확대 정책까지 꼽히면서 지금 한화가 어제 20%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화그룹주 단기간에 좀 트레이딩 유효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포스코엠텍이 또 급등하면서 다른 쪽 지주사나 다른 그룹주들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한화그룹주 지금 트레이딩 유효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실게요. 뭐 요즘에 한번 불이 붙으면 끝없이 가죠. 현대차를 보도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벤트가 약간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접근을 한다 판단하고 있고, 저는 최대 수혜주는 하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김승현 회장이 새해 첫 자회사 방문을 하나 시스템을 정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지주사 분할 얘기가 나왔던 걸 감안한다라면 하나 시스템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조선, 방산, 우주 이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탑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안에서는 한화시스템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탑픽주를 알아보기 앞서서 제약바이오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최근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후장 들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일라이릴리 인수 소식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로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약바이오 본격적으로 언제 반등할까요? 일단 오늘 이번 이벤트도 지난 3분기와 좀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았나. 일단 3분기에도 역시나 어닝 시즌 기대감들이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었고, 당시에도 유럽 임상 종약이죠. ESMO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수급적으로 좀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은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더 낙폭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개별적인 이슈, 특히나 우리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일단 뭐 주주들에게 일단 회사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을 좀 소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컨퍼런스에서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어떤 성과들이 일단 시장에 큰 관심을 좀 갖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의 성과라든가 뭐 파트너십 계약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실망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다만 개별적인 이슈는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작년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임상 성과가 좀 뚜렷한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시세는 좀 가져갔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주일지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미래에셋증권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증권주 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제 중에 있었던 이제 상법 개정이죠. 이제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라면 뭐 증권주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주주 환원율을 35%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뭐 조 단위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판단하고 있고, 또 증시예요. 지금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마감 가격 기준으로 코스피는 단 하루도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강세는 올해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증권주들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새로운 성장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최근에도 주가 상승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단기 4만 원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2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식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는데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저는 현대오토웨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S2016을 통해서 현대차그룹의 명확한 로보틱스 사업 전략들, 이 부분 기대감들보다는 이제 현실화가 됐고 사업 고전에 대한 재편이 이제부터 좀 본격화된 기대감들을 수반하지 않을까. 최근 한 2거래일간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단기 추세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 유지할 수 있겠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모빌리티 부분 그리고 로보틱스 부분에 대한 사업 재편에 따른 최수의 기대감들, 저는 수급적으로 좀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 이런 관점에 저는 목표가 52만 원, 손절가 3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CS 이후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크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현대오토에버 탑픽주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